하자. 혹시 이제 도함수의 활용 문제 풀면서 이런 느낌 안 들디? 여기부터가 찐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 들어? 들면 다행이야. 적분을 가져왔니? 진짜 여기가 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진짜구나 여기가. 근데 도함수의 활용이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적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섞여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2월 달이 훨씬 더 중요할 거야. 1월 달보다 2월 달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이 도함수의 활용을 전반부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미분도 어려운데 거기 하는 공부량만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8문제 나오잖아. 미적분이 8문제 나오는데 대충 그렇게 뭐 개념 원리 풀고 셈 풀고 수능 특강 풀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3점부터 안 풀릴 수 있다. 내신은 잘할 수 있잖아요. 니네 학교 내신들이 만만한 학교들이 아니야. 뭐 성남고, 숭이여고, 영등포고, 여의도고, 내가 겪었던 작년 애들만 봐도 만만한 학교들이 아니야. 당고거도 그랬어. 당고거도 그러고. 그냥 수능형으로 내셔. 되게 좋은 거지 그게. 쓸데없는 걸 안 낸다는 얘기잖아. 네가 뭐 내가 일본 대학교 입시 문제를 주기를 했냐, 무슨 뭐 최강 TOT 이런 걸 주기를 했냐, 안 주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신 준비도 괜찮고 수능 준비도 괜찮고 논술도 괜찮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해야 할 게 있으면 그 1순위가 수학이야. 너 공부의 70% 정도가 수학이어야 돼 지금. 60%에서 70%. 2월 달로 가면 마음이 좀 흐트러질 텐데 그래도 60% 70% 이상은 지켜내려고 해야 돼.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퍼센트가 아니라 제가 주는 건 다 하려고 난 진짜 노력을 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고, 그게 기본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내가 은근히 고인물 아니냐. 대놓고 고인물이잖아. 경험치라는 게 되게 많다고. 저기 카메라만 보고 인강만 하는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강할 때도 오프라인이랑 같이 했던 놈이기 때문에 잘 알아. 이 시기 때쯤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네 지금 어림없다니까? 딱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 확인을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문제로 확인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던지는 게 기출문제가 아닌 거는 잘 안 주고 있지 않니? 잘 안 주고 있어. 이것만 해도 되는 게 지금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할 게 지금 많을 거라는 거야. 네 동생이 있거들랑 꼭 동생한테 얘기를 해줘. 미적분 2거든 걔들한테는. 우리의 미적분은 걔들한테 미적분 2인데, 미적분 2는 생각보다 양이 많으니까 네가 내신만 보던, 수능에는 걔들이 안 보니까 내신만 봐도 대학에서는 평가할 거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을 볼 때 평가할 거고 내신 점수도 볼 거라고. 그거 미리 공부하라고 꼭 얘기를 해줘. 그 수리논술에서는 당연히 미적분 포함돼서 나올 거니까 제대로 준비하는 애들이 진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시기는 고1 겨울. 근데 여기 최강 보면은 그 예비고 2도 내가 한 반 하거든. 블랙반이라고 한 반 하는데 거기 애들도 잘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학은 선행이 중요한 이유는 미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놔야 다른 과목 할 수 있는 시간, 학기 다닐 때 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 선행한다고 생각해. 에휴, 고생들이 많다. 지난 시간에 그래프의 개형을 했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첫 번째, 입국 닫는다. 두 번째, 질문에도 씹는다. 세 번째, 눈웃음. 이런 씨. 나 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 번째 미분부터 해? 아니지. 정의역과 치역을 살펴본다. 두 번째,
지나는 특징적인 점을 생각해 본다. 사실 그래프라는 건 점 한 100개 정도 찍어봐 대충 그래프가 보일 거 아니냐. 되도록이 쉬운 점을 찾는다. 세 번째 따라해봐. 대칭성. 매우 중요해. 특히 적분감은 되게 중요해. 대칭성을 연구를 하게 되면 원점 대칭이라면 일삼면만 그려서 여기를 그려도 되는 거니까, Y축 대칭이라면 여기 그린다면 여기를 연상하면 되니까, Y축 대칭이라는 건 되게 소중한 게 접선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여기 Y축 대칭인 그래프가 있어. 여기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7이 나왔대. 자동으로 뭘 알려줘?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인 거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야. Y축 대칭인 함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 되게 힘드네. 1 오른쪽으로 가는 극한을 줬대. 그러면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가는 극한을 줬을 거 아니냐.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성을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 극한을 구해보는 거야. 수투에서는 극한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극한을 왜 구해? 정근선이 있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충 개형을 다 알잖아. 그래서 개형계 그리면 되는데 극한을 구해서 정근선도 찾아갖고 해야 된다. 미적분에서는 많으니까. 그 대충 개형은 이제 만들어 놔. 다 이게 통용되는 건 아니지.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이런 것처럼 정역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 극한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미분부터 쳐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정근선까지 있는 경우에는 뭐 다 찾아봐야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했을 때는 함수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 살펴보는 것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뭐 그 값이 미분이 가능하게 나올 테고,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 그 값은 있는 거니까 뭐 도함수의 보호를 관찰하면 되겠지. 도함수의 보호가 증가했다 감소하면 극되고, 도함수가 감소했다 증가하면 극서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변화를 보겠다. 아래로 블럭인지 위로 블럭인지 살펴보겠다. 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몇 번 해봤겠지만 2번 미분할 때 이거 암 걸릴 것 같잖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참자. 필요한 경우에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커피 맛있네. 메모해. 도함수의 활용 2라고 할까? 3라고 할까? 도함수의 활용 3? 첫 번째 사선 정근선 얘기. 그 교과 과정에서 되게 많이 내는 사선 정근선의 유형은 이해가 있어. 요 함수가 있어. 요 함수는 이렇게 보통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다항식으로 그냥 딱 주는 거지. 분수식인 거지. 유리식, 분수식. 아이씨 몰라. 아무튼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나누는 거야.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있으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뭐 이렇게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나눠내야 여러 가지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렇거든. 미분하기도 좀 편할 수도 있고. 얘를 나누게 되면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이 그래프를 시작부터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왜냐면 얘는 정역이 x는 0이 아니거든. 그지? x는 0이 아니다 보니까 정역이 x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를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얘를 보면 왠지 그냥 정역 안 살펴보고 미분을 바로 치고 싶기도 하다 말이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x가 0이 아니니까 정역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 하고, 이거랑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뭐 합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x는 0보다 작고 x는 0보다 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됐지? 그 다음에 요 함수는 대칭성이 있을까? 있을 것 같지? 위를 쳐다봐도 되고 아래를 쳐다봐도 되는데 대칭성을 논할 때는 아래가 더 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분자는 y축 대칭이고 분모는 원점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아마 원점 대칭이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함수가 곱셈하고 나눗셈으로 되어 있어. 근데 원점 대칭이랑 y축 대칭이 이렇게 막 섞여서 곱셈 나눗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y축 대칭은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해.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일 거 아니냐? 원점 대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대표적인 예는 뭐 이런 게 있지. x제곱이 있고 sin x가 있어. sin x가 있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걸었대. 이렇게. 그러면 에휴 이러지 말고 대칭성을 보는 거야. 얘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 이 구간 안에서. 그렇지 않아? 이거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져 있네? 무슨 대칭이겠어?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함수를 구간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로 적분하면 얼마다?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대칭성을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거는 되게 오래전 수능 문제를 풀 때의 기술이야.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거나 2 빼기 x를 넣는다거나 뭐 5 빼기 x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 따라해봐. 대칭성. 눈에 보이는 대칭성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혹시 그 대칭성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돼. 생각해봐야 돼. 특히 점대칭이 안 보일 수 있어. 아니 생각해봐라. f의 2분의 파이 빼기 x? 아, 기분 나쁜가? 기분 나쁘다. 파이 빼기 x로 하자. f의 파이 빼기 x. 오늘 교사생이 2명이나 있으니까 중요한 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집중해. 알았지? 파이 빼기 x. 어차피 영상 안 본다고. 너랑 f의 x를 더해서 뭐 할까? 10 할까? 이게 뭐였잖아. 그 정의역의 총점은 파이가 되도록 만들었네. 평균을 치면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컴마 함수값의 총점은 10이 되도록 만들었네. 평균 치면 5잖아. 평균 치면 5니까 2분의 파이 콤마 5 대칭. 이거는 4호 작업인 거야. 얘가 떠 있어야 이걸 아는 거지. 이거를 네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 이해했지? 그 얘를 확인하려면 식에다가 뭔 짓을 해야 되냐면 x 대신에 파이 빼기 x를 넣어봐야 된다는 얘기거든. 평가원 기출 수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지수함수랑 상극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줬어. 걔를 보고 네가 스스로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 점대칭은 끌어낸 후에 적분을 쳤어야 됐어. 그러면 뭐 그런 함수가 있대. 그런 함수가 있으면 적분 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점대칭인 가장 편한 함수인 직선을 생각하자 그랬지? 2분의 파이 콤마 5의 대칭일 거니까 이런 함수를 생각해서 뭐 할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주게 되면 그래? 그러면 왠지 모르게 직사각형을 생각하고 싶고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파이 곱하기 5니까 답은 5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이걸 끌어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fx. 들을 때는 쉬워. 왠지 알 것 같거든. 와, 나 수학 잘한다 이러고 싶지. 주어진 함수가 2분의 파이 콤마 5 대칭인데 묻는 건 요걸 묻는 거지.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직선을 생각해라. 직선을 생각해서 이 구조를 파악하고, 왜냐면 어떠한 점대칭 함수가 와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으로 생각을 해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그래.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거랑 비슷하겠지. 그럼 직사각형이랑 똑같겠네. 그럼 파이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5파이라고 했던 것이 옛날 방식이라고. 요즘에는 따라해봐. 안 통한다. 안 통해 이게. 뭔가 쉬워 보이잖아. 쉬워 보이니까 이제 아파 씨. 평가원에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실제 점대칭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보이잖아. 마찬가지지 않겠니? 이런 점대칭 함수가 있으면 이걸로 받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 이렇게 가는데 수식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그래. 결론. 대칭성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해했지? 이해했어. 줄게. 뭐 대칭성 하나 이렇게 뭐 말이 많어. 어쨌든 얘는 원점 대칭일 거야. 원점 대칭일 거고 이것도 다 치워. 다시 이 문제를 봐. 정의역 x는 0이 아니야. 뭐 지나는 점은 애매하다. 지나는 점은 애매하니까 뭐 1,1? 1,2? 뭐 이런 거 지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의미 없는 것 같고 그거 됐고 여기는 정의가 안 되고 대칭성이 있느냐? 있어. 여기를 fx라고 하고 f에 마이너스 x를 해. 그럼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아이고 마이너스 fx가 되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네. 근데 질문이 있는데
원점 대칭의 함수면 원점을 지나냐? 그렇지. 연속함수가 보장이 돼야 원점을 지나는 거야. 연속함수라면 여기다 대고 x 대신 0을 집어넣잖아. f의 0은 마이너스 f0이 되는 거니까 f0은 0이잖아. 당황하지 말고. 연속함수면 0,0을 반드시 지나. 근데 얘 연속이냐? 아니지. x는 여기서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x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냐. 아치의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0,0은 지나지 않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보자고. x가 0이 아닌 거니까 0만 제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극한을 구하려면 이제 그림부터 그리자. 이렇게 x는 0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1, 3면이랑 원점 대칭이니까 3, 3면의 정의가 될 것 같아. 왜냐면 x를 대충 양수를 집어넣어 보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0점 대칭이니까 여기 정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는 여기에서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180도 회전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네. 맞지? 그래. 미분을 하기 전에 극한 구해볼까? 구해보자 그래.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1, 3면 보기로 했으니까 0 오른쪽에 하나 보낼 거고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낼 거야. 무한대가 쉬워 보이니까 무한대로 보내졌니? 얘는 0이지. 얘는 무한대지. 그거 무한대네. x를 0 오른쪽에 보냈어. 0 오른쪽에 보내면 앞에는 0이네. 얘는 무한대네. 그 y는 무한대. 그럼 여기는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고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반대로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여기서 따라해봐. 한 걸음 더,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초등학교 방법대로 해볼게. 1번 y는 x랑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동그라미라는 함수랑 세모라는 함수를 합했어. 합한 함수지. 합한 함수를 그릴 때는 함수값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계수도 합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그려놓고 보자고. 1, 3면만 그릴게. y는 x분의 1은 이런 흰색 그래프야. 애초에 이 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y는 x 대칭이라는 것도 알아. 얘는 대칭성이 되게 많지. y는 x에만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그 초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지. 이렇게 두 개의 합함수가 있어. 합함수가 있는데 이게 1, 3면에서 그리기로 했으니까 x를 0 오른쪽 보내서 생각을 해보자고. 아주 큰 거랑 거의 0이랑 합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은 1이라는 걸 알아. 그 1에서의 함수까지 둘 다 1이잖아. 둘 다 1이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그 함수값을 합하면 2가 되고 x를 무한대 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얘는 뚜벅뚜벅 y는 x를 따라간다. 이 함수값은 뚜벅뚜벅 따라가는데 얘는 계속 0으로 가려고 한다. 그 x를 되게 무한대로 보내면 이 함수가 계속 무한대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려고 할 거야? y는 x로 가려고 할 거야. 그지? 그럴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를 알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합해보자고. 노란색의 미분계수는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는 놈이야. 직선이니까. 근데 이 흰색에서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미분을 굳이 치지 않더라도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접점에 거보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럼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두 개를 합해봐.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합하면 0이지. 0이니까 미분에서 0 되게 나오는 점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 반대는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건 네가 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됐지? 그리면 돼. 이때 y는 x가 무슨 점근선이야? 사선 점근선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니까. 사선 점근선이 안 보여.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파악하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 사선 점근선이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렇게 가면 지금처럼 사선 점근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나랑 여기 있는 직선이 있어요. 걔의 차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됩니다. 이 표현은 함수값이 위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fx 나에다가
여기를 그 거시기 ax 더하기 b라고 해보자. 좀 꼼꼼함이 조금 필요해. 안녕. 아,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깝다. 내가 놓쳤네.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ax 더하기 b. 두 개의 차가 있어요. 얘는 함수값이 fx가 흰색보다 큰 게 분명하니까 분명해서 차가 있는데 x를 무한대로 보냈지. 그 얘가 0이란 말이야. 아, 이렇게 보여도 된다. 근데 이게 불분명할 때가 있잖아. fx가 직선보다 큰지 작은지 불분명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거야. 두 개의 차가 극한을 보내면 0이 됩니다. 그랬던 거야.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생겨있는 놈도 말이 되지. 말이 되니까 파란색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 거라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지. 이렇게 거꾸로 뺄까? ax 더하기 b 뭐 상관없는데 그 fx에서 빼도 돼. 여기에서 fx를 뺐어. 걔가 이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네가 0 이렇게 해도 되고, fx에서 저 직선을 빼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어쨌든 차가 0으로 죽으니까 0으로 가진 않겠니?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리미트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fx라는 놈이랑 ax 더하기 b라는 놈을 뺐지. 걔의 절대값을 걸어서 네가 0으로 간다면 y는 ax 더하기 b가 사선점근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 맞지? 자, 선생님 그러면 사선점근선을 구별하기가 되게 힘든 거네요? 맞지?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런 거 위주로 준 거야. 이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다시 보기하면 y가 x분의 x제곱 더하기 1 이런 함수를 주는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작업은 뭐를 해라? 분자의 차수를 다운해라. 분자의 차수를 다운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눈다는 얘기야. 위에 있는 다항식을 아래에 있는 다항식으로 나눈다야. 따라해봐. 나눈다. 다시 나눈다. 나누게 되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1 같지 않니? 어렵니? 알았어.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딱히 시나리오를 안 짜고 온다니까? 요즘에 내가 이슈는 무엇을 안 가르쳐야지가 이슈야. 지금 나의 이슈는. 그거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가르쳐야지가 이슈가 아니라 어떤 거를 끊어내지가 이슈라고. 그럼 네가 반응이 족같잖아. 그러면 끊어내는 게 많은 거야. 반응이 괜찮잖아. 그러면 계속 던지는 거라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반응을 하라고. 졸리는 척 하지 말고. 네가 피곤해 내가 피곤해 네가 피곤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에이씨 이거 있어? x로 나눠. 그치 10대가 피곤하지 50대가 피곤하겠냐?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수험생이 피곤하죠. 수험생이 피곤하지. 맞지? 인정. 잘못했어. 나눴지? 나머지가 1이라고 이렇게. 몫이 x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을 쓰는 거는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숫자가 나오면 의심해 보라고. 뭐 이렇지 않겠느냐는 거지. 뭐 여기가 2x 더하기 1이 나오고 이렇게 x분의 7이 나왔어. 뭐 그럴 수 있잖아. x 무한대로 쳐봐.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겠냐? 얼로 타고 간다는 얘기야. 이걸로 타고 간다는 얘기지 지금.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쳐봐.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냐? 또 얼로 타고 간다는 얘기야. 여길 타고 간다는 얘기지. 왜? 여기는 이 함수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거든. 다시 아래로 볼래? 여기 x를 무한대로 보냈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있는 함수값들은 y는 x로 찍히는 거야. 이렇게 찍히는 건데 얘는 0으로 가잖아. 그 말을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던 거라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y는 x로 얘는 타고 가고 있는데요. 너는 점점 0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y는 x로 다가가는 상태겠지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보고 아 y는 x가 사선점근선이로구나 해서 y는 x를 그어놓고 이쁘게 그리는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제 미분이라는 걸 해보자. 세 번째. x는 일단 0이 아니야. 그
미분을 해. y 프라임. 앞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 뒤에 것도 미분해야지.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그 x제곱분의 x제곱 빼기 1이야. 그러면 x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닌 정의역에서는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 그 도함수의 부호는 얘가 결정한다고. 도함수의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 그래 너를 가지고 난 도함수를 판단하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지. 이렇게 생겼네. 맞지? 따라해봐. 조심한다. 조심해야 돼. 애초에 정의역을 따지지 않고 그냥 미분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이것만 봤을 텐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이것만 봤을 텐데.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무슨 함수란 얘기야? 감소함수란 얘기죠. 그냥 그것만 봤을 거라고. 실제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려보고 마저 그려야 되잖아. 에이씨, 그려.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x가 0이 아닐 때 정의된 함수인데 무작정 미분만 딱 쳐놓으면 착각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극소란다. 감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감소가 맞는 것 같기는 해. 여기서 정의가 안 될 뿐이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쳐다보면 x값이 커지면 함수값 줄어들잖아. 여기도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줄어들잖아. 여기만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 정의역이 중요한 거 알겠지? 사선점근선 중요한 것도 알겠지? 사선점근선이 중요한 목적은 이따 공통 시간에도 얘기할 텐데 어떤 점이 있어서 직선을 그어서 실근의 개수를 따지잖아. 실근의 개수를 따지게 되면 필요한 게 몇 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극점, 뾰족점 포함 극점, 그 다음에 접점, 그 다음에 점근선. 그 그래프 안에 직선이 떠 있다면 평행인 직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근데 그 점근선에 무엇이 또 있다고? 사선점근선도 있기 때문에 얘가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그려놓잖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얘가 사선점근선이면 얘랑 평행인 선을 긋게 되는 순간 몇 개 만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얘랑 평행인 선을 길게 일자리 이렇게 걷대는 거야. 걷으면 이쪽은 무시하고 쌩 까고 여기 걷으면 이거 하나 만나지 않겠니? 또 만나겠어? 만날 리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써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지고 또 만난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내 말 알겠어? 그 조심하라고. 됐지? 됐어. 메모해. 실원 숙제 다 했어? 어? 아, 나 안 했어? 다 해. 왜 안 해? 숙제는 다 안 해야 맛이지 원래. 뭐 나라고 뭐 숙제를 매번 다 했겠냐. 나도 니들 나이 때 그렇게 못했다. 정확히는 숙제를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라서. 하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했어 나도. 숙제하기를 뭐하러 해? 수험생은 숙제하는 게 기본 아니야? 공부 지가 하는 거지 뭘 확인을 해. 확인하면 열심히 하고 확인 안 하면 안 하냐? 뭐 회사 가서도 그럴 거냐? 확인하면 열심히 하고 확인 안 하면 안 하냐? 그 연봉은 그럼 자동으로 오르는 거냐?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안전한 사회에 살고 계시는 거니까 코찔찔 흘리면서 이제 그러는 거야. 너를 탓하는 거 아니야 시원하나? 오해하지 말아라. 여기 숙제 안 하는 애들 많거든.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칭얼칭얼 대는 거지. 너가 칭얼칭얼 대면 이제 엄마 아빠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들이 그 비싼 돈을 내고 학원을 보냈는데 숙제 검사도 안 한다는 둥 이렇게 막 화를 내시지. 요즘에 대학에서도 그런다며. 왜 우리 아들 학점을 이렇게 줬냐고. 아 진심이야. 우리 와이프가 홍익대에서 일을 잠깐 했었거든. 전화 온대. 그게 학부생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도 전화 온대. 취직과 관련이 있는데 학점을 왜 이렇게 주냐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대학교까지가 안전한 사회로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온실속에 갇혀 있다가 사회에 딱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한번 개겨보던가. 부장이 막 일을 시켰어. 근데 성과가 안 좋았어. 그 연봉 협상을 하는데 안 되겠다. 너 연봉 안 올려줄게. 그럼 집에서 전화 오는 거야. 이제. 부장님, 우리 딸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연봉을 왜 안 올려주세요? 그럼 잘리겠지. 그 뭐야 이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였어. 숙제는 수험생의 기본이라고.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목적은 네가 책을 읽으면 알아서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내가 봐도 잘 모르겠는 걸 설명해 주려고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의 공부량이 혼자 하면 이만큼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줄여주려고 있는 사람이 난데. 화이팅. 말이 많았네. 극대화 국소. 뭐 말을 많이 해. 닥치고 수업이나 하면 되죠. 극대화 극소인데 뭐 갖고 볼 거냐면 이계도 함수를 같이 볼 거야. 뭘 할까? 문제를 하나 만들까? 몰라, 그냥 할래. 자, 이렇게 일단 기본 가정은 있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 기본 가정은 그래.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냐?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 이 말은 일단 a 주변을 관찰하겠지. a 주변을 관찰을 해서 a 주변에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노란색 직선을 쳐다봐. 계속 줄어서 0이 됐다가 이제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쳐다보면 a 주변에서 도함수가 감소하지.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를 해. a 주변에서 도함수가 감소해.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얘기네. 그치? 어디에서? a 주변에서. 왜냐면 극대라는 것은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있는 게 극대값의 정의였잖아. 불연소 함수에서도 되고, 함수는 정의되어 있어야 되지만 미분이 불가능해서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적용해 보면 일단 f'a는 0이어야 되겠구나.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하는 거니까 0인 데다가 and 주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 때가 있을 때는 f''a가 0보다 작다. 이거라도 좋아.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x는 a 주변으로 물었을 때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럴 때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어. 언제 쓰냐면 도함수가 0 되게 하는 값은 찾을 수 있어. 근데 주변 부호를 관찰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가 스테이지가 편하잖아. 두 번 미분한 결과에다가 값만 딱 때려 넣어서 양인지 음인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주변을 보는 게 아니야.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미적분에서는 이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수투에선 필요가 없어. 개형을 다 아니까. 미적분에서는 이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극소가 있다. 여기가 x는 a가 있어.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a 주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해. a 주변에서. 그러니까 기울기 증가야. 도함수가 증가지. a 주변에서. 도함수가 증가니까 한 번 더 미분해서 걔 0보다 크겠지. a 주변에서. 그러니까 x는 a에서 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거. f'a가 0인 거를 확인했고, 그 주변 보호를 관찰하면 땡치는 일인데 주변 보호 관찰하는 게 좀 피곤해. 좀 복잡해 보여. 그 이계도 함수 구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면 and 이계도 함수를 구해. 거기다가 a를 집어넣어서 0보다 큰 거를 확인하면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것도 알아놓자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방정식, 부등식, 최대와 최소가 있어. 방정식, 부등식, 최대와 최소.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뒤부터 물어봐야지. 어? 아, 나 극대라고 썼냐? 빨리 극소로 바꿔. 이렇게. 이거 봐. 일단 이렇다니까? 이해하지? 극소로 바꿔. 뒤부터 물어봐야지. 준영아.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거야? 미분해서 구할 거야? 신원아.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 거야? 최대 치수. 그때 수 다 찾아서. 그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 거야? 그때 그 범위 있음 그 양끝. 아하, 고맙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 미적분 그래프 그려봐서 알겠지만 피곤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피곤할 수 있어. 그러면 패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물었잖아. 그러면 양끝점이랑 극대값, 극소값만 조사하는 거야. 따라해봐. 양끝점, 극값. 그걸 조사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그 값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아이, 수투에서야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지. 그림을 그려서 이 개구간이 나오건 패구간이 나오건 뭐 올레리 껄레리 이러고 풀면 되잖아. 근데 얘가 그게 안 돼요. 일단 그래프 개형 그리다가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패구간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 근데 개구간이 나오잖아. 개구간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 개구간 안에 극대값이 유일한 극대값이 있으면 그게 최대겠지. 안 그러겠어? 의심되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최대값을 묻겠냐고. 최대값이 있어? 없잖아. 3에서 함수가 아예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러려면 뭐밖에 물을 수 없겠냐? 최소값밖에 못 묻잖아. 개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이렇게 묻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뻔해. 그 개구간 안에 극소값이 유일한 극소값이 있으면 걔가 최소고, 그러니까 개구간 안에 극대값이 유일한 극대값이 있으면 걔가 최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야. 근데 서술형 평가에서 만나면 뭔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됐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래프 잘 그리고 약간 여우같이 하면 되고. 세 번째. 그 방정식하고 부등식인데 그 수도 때처럼 하면 돼. 열심히 해. 세 번째. 일단 방정식. 그 방정식은 뭐 이거 푸는 거지 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그래 임마 풀어. 그러면 y는 fx라는 함수를 생각할게요. 맞지? 그 함수가 y가 0일 때의 x값을 찾는 거니까 x축과 만나는 개를 찾는 거예요. 그 그래프에서 x절편을 연구하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저거 하면 되고. 저거의 확장판, 우경편 이런 건 이해가 있겠지? y는 fx랑 y는 gx 이 두 개의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그냥 직접 해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평가할 때는 여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보다. 뭐 어쨌든 얘는 일로 가자. 첫 번째,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를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함수를 hx 정도로 두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린 다음에 걔가 x절편이 무엇인지 찾는 것, 그게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교점을 찾아도 되는 것이고, 근데 두 개의 교점을 찾을 때 어차피 이거 쓸 거 아니야? 어차피 방정식 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는 하나의 함수가 있어도 분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분리를 해놓고 나서
왼쪽에 함수를 하나 두고 오른쪽에 함수를 둬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할 건데 되도록이면 얘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가 나오겠지? 고정되어 있는 함수가 나오고 움직이는 함수가 나와. 되도록이면 상수함수가 편하겠지. 아니 고정되어 있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상수함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편하잖아. 몇 개인지 금방 알아먹잖아. 그 상수함수가 나오면 편한데 어쩔 수 없이 직선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직선이 나오면 이게 그 뭐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아니 뭐 접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놀러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한 거는 기울기가 정해진 경우 이런 거겠지. 기울기가 정해진 경우. 근데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좀 막 생각을 또 해야 돼.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래프가 있대. 뿅 이런 그래프가 있대. 근데 이쯤에서 묶여 있는 이제 직선이야. 직선이 되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면 아까 가이드라인 얘기한 것 같은데. 첨점 아니 극점. 역시 말하면 흘려듣는군. 접점. 그다음 아하, 직선이 있다면 기울기가 평행인 상태. 점근선. 그 다음에 뭐 특이점 이런 게 있어. 기울기가 막 무한대로 가는 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묶여있으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야. 가만있어 봐. 직선이 있네? 그러면 너랑 평행인 것도 생각하고 직선이 있네? 너랑 평행인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뾰족점? 극점이네? 여기를 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뾰족점이 있네? 너를 지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움직일 때마다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가이드라인 삼아서 막 해야 되는 거. 그게 있겠다. 됐어 알아서 해.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여기가 좀 귀찮지. 부등식이 할 게 많고.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부터. 보통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오래 약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아니 연소란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할래? 이거 보여. 이걸 확인할 거야. 너 뭐 할 거야? 판별식 쓸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속 그거 생각하는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개가 등장하는 건 2차에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너는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나는 할 거야. 여기가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야. 근데 이제 장난을 칠 때가 있어. x가 a보다 큰 요 상태에서 fx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네가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와. 그럼 이것은 두 가지로 갈리는데 만약에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주어진 범위에 최소값이 있다면. 그러면 개구간이잖아. 최소값이 있다? 그 말은 아마 극소값이 있는 상태였겠지. 그래서 그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했겠지. 이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단조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였을 수도 있어. 단조 증가를 할지 단조 감소를 할지 그런 함수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 요 상황을 위로 가져가면 이렇게 묻는 거지. 여기가 A야. A보다 컸을 때 fx가 0보다 크다는 거지. 근데 최소값이 있는 상태가 아니래. 감소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감소면 이렇게 되는데? 안 되잖아. 감소는 아니니까 증가여야 해. 이렇게 되면 해피한 거 아니니?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 일단 이럴 때는 첫 번째 초기값을 조사해. 따라해봐. 초기값 조사. 다시 초기값 조사.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조사하는 거야. FA를 조사해. FA가 일단 양수면 좋겠지. 양수면 해피해. 0이어도 될까? 얘가 0이 되더라도 실제 넣는 값은 x가 a보다 크다니까 a가 아닌 a보다 큰 값을 넣어. 함수값이 양수인 거 맞잖아. FA가 양수인 거 확인하고 0이어도 되는 거니까 여기 0도 들어가야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고 두 번째는 논술에서는 뭐 엄청 많이 써. 이거 엄청 많이 쓰는데 수능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것만 딱 하면 돼. 두 번째는 x는 또 같은 얘기기는 하다. x는 a인 상태에서 이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되겠네. 증가함수니까. 맞지? 이 상태를 보이면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부등식은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다시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모든 실수 x가 성립하는 거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면 된다. 반대도 있을 것 같지 않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건 네가 하면 되겠지. 비용신아. 얘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대. 그럼 무엇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럴 거 아니냐. 여기서도 반대가 있겠지. x가 a보다 큰데 fx가 0보다 작아. 이렇게. 0보다 작으면 이러란 얘기 아니겠냐? 최대 최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초기값 조사를 해. 0보다 작다 일단.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증감 판정. 요것만 반대로 꺾으면 되겠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꺾으면 된다. 내신 서술형에 많이 나와. 논술형 평가에 많이 나와. 기억하자고. 수능에서는 묻기가 애매해. 보이세요 느낌이 많거든 얘는. 보이세요 느낌이 많아서 어쨌든 확인하는 부분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됐어. 두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의 x의 1, g의 x의 2 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의 표현을 보자고. 두 개가 같을런지 다를런지, 같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다르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그거 뭔지 물으려고 하는 거야. 대중적인 건 위에 거야. 가장 대중적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아까 방정식을 풀었을 때처럼 이대로 풀어도 되고, fx 빼기 gx가 있는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생각해도 되잖아. 항상 차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왼쪽에 있는 함수가 하나의 함수로 봐서 hx는 이렇게 하는 거라 딱 스타일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스타일이네. 그럼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충분하겠네. 맞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그림이 이렇게 fx가 있고 수투 때 했던 거야. 내가 안 했을 리가 없잖아. 얘가 gx라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어디 할까? 이게 fx야. gx를 한 이쯤 박아놓을까? gx야. 이제 허수판독 화이팅. 저 위에 거는 1번 2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 2번은 안 돼? 돼? 1번 2번 모두 얘기한다를 기억해. 왜냐면 임의의 실수 x라는 말은 여기서 쏘는 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x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보시다시피 계속 가게 되면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크거나 같다 여기 있잖아. 여기도 x를 이렇게 쏘는 거야. 쏘게 되면 흰색이 노란색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 수 있다. 그 아래 거는 2번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가 뭐 이쯤 할까? 그리고 한 이쯤 할까?
이렇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x1을 집어넣었을 때 fx1은 여기 있고 gx2는 여기 있으니까 그 gx2가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여야만 해. 2번은. 그러면 2번은 풀었을 때 전략이 약간 달라지겠지. 조금 디테일한 조건이 필요해 보여. 이 조건이 뜨면 그림이 만약에 이런 형태가 맞다면 좀 똑같은데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네. 얘는 그게 안 통하잖아.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려나 봐. 풀이 방법이 다르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는 것이 좋겠어.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고 gx가 ax 더하기 b라는 두 개가 떴대.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좀 쉬운 함수를 하자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대. 일단 얘부터 풀자고. 얘를 풀려면 잘 알아. 이거를 푸는 거군요. 맞지? 그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되는 거군요. 맞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러면 얘의 무엇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걸 보이면 되네. 그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는 건데 마침 이제 2차식이니까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대용품으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가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땡치는 거고. 두 번째 x1과 x2가 이렇게 실수의 원소인데 fx1 gx2 여기를 만족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왔다는 거지. 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태라고.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얘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고? 근데 얘가 a가 살아있으면 최대값이 무한대인데? 안 되겠지? 그 a가 뭐 해야 돼? 0. 그 다음 얘의 최소값은 얼마? 빵. 그러니까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 이런 간단한 예를 통해서 두 개의 상황을 좀 잘 판단하자고. 얘가 몇 년 전에 나왔었거든? 그 애들이 되게 당황했어. 맨날 이것만 하다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항상 해도 맨날 건성건성 듣다가 이거 나오고 털렸지. 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재수할 때 정신을 차리더라고. 근데 이게 한동안 안 나왔어. 요즘은 되게 그 표현에 대해서 평가원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표현들도 좀 익히자고. 그러니까 내가 엔간하면 다 언급을 하는데 그 언급 안 할 때가 있어. 언급을 안 할 때가 있으면 문제를 풀면 또 얘기하겠지만 그 방정식 부등식은 뭐 대충 이 정도 가면 수투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않나.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문제야. 개형을 못 그리니까 뭐 말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활용 나오면 30번 아니면 28번이야. 나오면 30번은 28번이라서 그 급에 되는 문제를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언제? 지금. 언제?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래도 도함수의 활용이랑 적분 후다닥 나가고 집중 연습을 할 생각이야. 그때 1, 2월 달에 열심히 안 해놓잖아. 니네 할 기회가 없다. 3월 달에 니네가 적분할 것 같아? 나랑은 하겠지. 내가 계속 하겠지. 전범위 시험을 돌리다가 시험 때가 되면 스탑하고 시험 기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 뒤에 있는 거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 육모 보고 나서 이제 펑펑 온다. 선생님 수학이 싫어요. 이런다. 어제 뉴스에도 났더라 야. 뭐? 40%가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다며 요즘에. 학생들의 40%가 초중고등 포함해서.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뭘 수학을 고민하고 있어. 빨리빨리 돌아가는 쇼츠나 릴스를 보는 게 훨씬 편한데. 그런 거잖아. 끊기면 안 돼서 마저 설명할게. 속도와 가속도. 일간 테스트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한번 했어. 설명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속도와 가속도를 대충 보잖아. 적분해서 운동거리 할 때 또 헷갈려.
그러니까 대충 보지 말고 잘 봐줘. 이 속도 가속도는 벡터 관점으로 얘기를 했었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게 속도의 정의니까. 근데 수투에서는 평면좌표였다면 미적분에서는 좌표 평면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여기 있는 좌표가 x, y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속도 벡터를 구하게 되면 x를 시간으로 이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잖아. 그 느낌은 이런 거지. x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 이걸 다 따진다는 얘기니까 됐어. 씨. dx dt 이거를 하고 dy dt 이거를 하자. 이렇게 수투에서 배웠던 x축 따로 하고 y축 따로 했던 것을 멀티로 섞는다의 느낌인 거지.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속력은 정의가 뭐라 했더라? 속도의 크기. 따라해봐. 속도의 크기. 수투에서는 그게 맞지. 속도의 절대값이 맞는데 이제 미적분으로 오면 속도의 크기라고 해야 되고, 속도의 크기라는 말은 벡터의 크기잖아. 벡터의 크기니까 속도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야. 벡터의 크기는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라. 루트 dx dt 너를 제곱하고 dy dt 너를 제곱해서 이렇게 하면 속력이 되는구나. 그 다음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게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 속도는 위치의 변화를 보는 거고, 도함수는 함수의 변화를 보는 거고, 이기도 함수는 변화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됐지? 마찬가지 관계야. 이거 하려고 뭐 배우는 거지. 결국 물리 좋아하시는 분은 물투 가면 수학밖에 안 나와. 역학은 진짜 편해. 물투 미적분이랑 기하만 하면. 들었지? 왜? 나도 침묵하고 있는데. 시간을 한 번 더 미분할 거잖아. 시간을 한 번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dx dt 뻑하면 씹어. 어이씨. 아저씨 삐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시간을 한 번 더 미분을 해. 좀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 위치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할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지 뭐. 한 번 더 미분해. 뭐라는 거야?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 시간으로 한 번 또 미분하는 거야. 아예 몰라 해. 이렇게 된다. 근데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 가속도의 크기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벡터의 크기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피타 돌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d 제곱 i dt의 제곱 요 제곱하고, 얘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한다. 분수꼴로 곱한 거냐고? 뭐가? 이거? 아닌데.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dy dx로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뜻이야. 여기에 있는 보자기를 t로 미분하세요. 한 번 더 미분하세요잖아. 이거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걔를 나한테 왜냐고 물으면 안 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대. 얘를 이렇게 쓰자라고 라이프니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를 보고 t로 두 번 미분했다는 소리고, x를 t로 두 번 미분했다, 그런 뜻이라고. 된 거지? 된 거야.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 여기를 한 번 더, 이게 헷갈려 해. 많이 더 헷갈려 해. x로 한 번 더 미분하잖아. 그러면 너는 y를 x로 두 번 미분했어요니까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야. 두 번 미분했어요, 방점이. 여기에. 세 번 미분했어요 하잖아. 그러면 y를 병신아, 세 번이라며. 세 번 미분했어요니까 dx의 세제곱 이렇게 쓰기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 할아버지의 표현이 되게 편할 수는 있지. 이렇게 개편하지.
그렇잖아. 편한데 우리가 음함수 미분을 칠 때는 계속 요거를 살려가면서 하는 게 가끔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표현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x제곱의 y 더하기 뭐 2의 xy 갑자기 음함수? 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을 치잖아. 미분을 쳐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dy dx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그 라이프니츠 파의 경우는 미분을 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지. x로 미분 중이야.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면 y로 먼저 미분하면 1이고 뒤에 뭐 붙여? dy dx 붙이는 거야. 합성함수네. 2의 동그라미 제곱을 동그라미로 먼저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2의 xy 제곱이 나올 거고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하는 거잖아. 이걸 x로 미분할 거란 말이지. 얘를 x로 먼저 미분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 y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y로 먼저 미분하면 1 뒤에 뭐 붙여? 옳지. dy dx를 붙여. 이렇게 하고 걔가 0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뉴턴 할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지. 귀찮다. exy가 있고 그냥 같이 따라갈까? 따라가자. 위에 미분치자. 아이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지? x제곱. 똑같아. 뒤에 거를 y로 먼저 미분하잖아. y로 미분하면 1이지 않니? 뒤에 뭐 붙여? dy dx지? 근데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거 대신에 이걸 내리는 거지. 더하기. 얘도 2의 동그라미 제곱을 이렇게 쓰지 뭐. 그 다음에 이거 곱미분 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치면은 y로 미분하면 1이고 뒤쪽에 y'를 붙이면 되겠네. 같은 소리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실전에서도 좋은 것 같아. 3점 풀 때는 이게 빠를 수 있어. 4점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그 y가 정말 x에 관한 식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는 뭐로 미분한 지가 사라져 있잖아. 여기 더 나은 것 같은데 실전에서는 그게 안전한 것 같아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 나도 귀찮으면 이렇게 쓰기도 해. 둘 다 표현이 된다. 유청이 질문에 답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별게 아니야. 이게 별게 아닌데 혹시 그 수트 시간에 운동거리를 어떻게 배웠어? 속력을 정적분하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랬지? 이거 적분해야 돼 이제. 그러겠지?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근데 선생아 아니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이 특정한 지점을 잡았어. 그때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건 뭐야? A에서부터 B까지 이 곡선의 길이란 얘기죠. 운동거리가. 개미 새끼들은 일로 갔다가 일로 왔다가 요거밖에 안 하잖아. 운동거리가 그럼 요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얘는 평면상의 운동원이야. 이렇게 운동원인 거니까 여기서 속력을 잡았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곡선의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운동화 문체 이렇게 딱 던졌는데 얼만큼 네가 가고 있는 건지가 나오는 거라고. 역학에서의 기본적인 접근 아니냐? 그래서 얘를 적분 쳐야 돼. 얘를 적분 치려면 루트를 탈출시켜야지 일단. 적분을 잘해야겠지.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개념이 헷갈리잖아. 그러면 그쪽 가서 또 헤맨다고. 또 헤매니까 좀 조심해서 가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양치기 하면 돼. 됐지? 됐어. 메모하시고 밖에 나가면 자료가 2개 있을 거야.